네, 안녕하십니까. 김중근입니다. 8월 27일이죠. 목요일, 구독자 종목 분석 2부입니다. 요즘에는 그 TV에서도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그걸 갖다가 1부, 2부로 나눠서 하더군요. 그죠? 근데 뉴스는 1부, 2부 하지 않았습니다만, 예컨대 드라마, 50분짜리 드라마인데, 한 20분, 25분 하더니, 중간에 1부 끝. 그리고 또 2부가 시작되죠. 왜 1부 똑같은 50분짜리 드라마인데 왜 1부, 2부로 나누느냐? 왜겠습니까? 중간에 광고 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도 이 광고 넣으려고 1부, 2부로 나누는 겁니까? 그럴 리가 있나요? 제가 뭐 광고 수입이 뭐 많은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사실은 어제, 종목 분석을 하다 보니까, 제 딴에는 빨리 한다고 하긴 했는데, 무려 근 1시간짜리 영상을 만들고 말았어요. 새로 찍으려니까 엄두도 안 나고, 그죠? 편집을 해야 되면 앞에 인사말 넣고 이런 게 잘 안 돼서, 일단 모르겠다 하고 60분짜리 프로그램을 그냥 올렸더니, 댓글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너무 길지 않냐? 종목을 잘라라. 대형주, 소형주로 나누는 게 좋지 않겠냐? 가나다 순으로 해라.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하다가, 일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다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면은 잘랐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일부에서는 19개 종목만 설명하면서 나름대로 좀 자세하게 한다고 30분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역시 2부도 나머지 남은 종목들 왼쪽에 여러분들 보이시는 대로 안트로젠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일 마지막 종목이 SK텔레콤 다음에 아마 NHN이라고 생각됩니다만은, NHN까지 11개 종목인가요? 11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또 우리 화면 구성도 달라졌죠, 그죠? 왼쪽에 현재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어떤 분이 타임라인을 만드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말씀하셔가지고, 정말 그 멋진 아이디어다. 그래서 국리 끝에 옆으로 지나가는 이런 걸 할 방법은 제대로 없어가지고, 나름대로 국리 하다가 왼쪽에다가 안트로젠부터 시작해서 종목을 쭉 썼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종목을 한꺼번에 싹 여러분들 보여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요거 다음에 뭐하고 요거 뭐하고 이제 여러분들 다 알 수 있게끔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다음에 뭐 하겠구나, 안트로젠 하고 난 다음에 코인텍 하겠구나 알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 펩토론 올리신 분은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빨리 펩토론 하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빨리 하겠습니다. 안트로젠부터입니다. 안트로젠을 올리신 분은 질문에다가 뭐라고 하셨나니까, 희귀질환 치료제인데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뉴스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 어떤 분이 댓글에도 올릴 수 있길래 그 댓글에 대답하는 겸 해서 뉴스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 돌발악재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제 생각을 잠깐 설명하고자 합니다. 저 같은 차트제이들, 차트를 믿는 사람들이죠. 차트제이들은 사실은 뉴스 잘 안 믿습니다. 호재니 악재니 잘 안 믿습니다. 심지어 저하고 친한 차티스트, 그렇죠. 걔한테는 차트제이라고 말하기 저는 차트제이입니다. 걔를 차트제이라고 말하기 그렇습니다만은 차티스트입니다. 물론 미국입니다. 미국인데, 걔가 심지어 나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냐니까, 자, 차트에서 사라 그러면 시장에는 좋은 뉴스가 나오게 되어 있고, 차트에서 팔아라 그러면은 시장에는 나쁜 뉴스가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까지 말하더라고요. 좋은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 것이 아니라, 차트에서 사라 하니까 좋은 뉴스가 나오는 거고, 나쁜 뉴스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트에서 떨어진다, 하락이란 신호가 나오니까 시장에는 나쁜 뉴스가 나온다. 그런 이야기죠. 저는 그처럼 극단적이진 않습니다만은 상당히 걔의 말에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예컨대 오늘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동결하긴 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금리를 내렸다고 칩시다. 통상적으로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면 그것은 호재가 됩니다. 기업의 금융 부담도 줄어들고요. 어차피 예금해봤자 돈도 안 되니까, 금리가 내리면 돈도 안 되니까 차라리 그거 가지고 주식 사자라는 주식 수요도 늘어나고 기업의 금융 부담도 줄어들 테니까 주가에는 당연히 호재입니다. 금리를 내리면 호재입니다. 하지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갑자기 금리를 내리면 이상하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정도까지 경기가 나쁜 모양이구나. 정말 우리나라 경기 나쁘구나. 경기 회복을 위해서 한국은행이 금리까지 내리는구나. 라고 해석하면 주가에는 악재입니다. 왜? 경기가 그만큼 나쁘다는 것을 한국은행이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똑같은 뉴스인데, 금리 인하 뉴스인데 호재로 해석하면 호재가 되고요. 악재로 해석하면 악재가 됩니다. 그럼 누가 그것을 호재인지 악재인지 해석하느냐? 누가 그걸 해석하느냐?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시장의 분위기가 상승세면 우리 나쁜 뉴스라도 전부 호재로 인식이 됩니다. 거꾸로 시장이 분위기가 하락세면 우리 좋은 뉴스라도 악재로 해석이 됩니다. 시장의 분위기 차트에 다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측면에서 뉴스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인데, 물론 예컨대 9.11 테러라든지 그죠? 이런 게 아주 급격한 돌발 호재가 터졌을 때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차티스트들은 차트 안에 모든 그림이 다 나와 있다, 앞날이 다 나와 있다, 이렇게 해석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서두가 길어졌는데, 그래서 안토로젠 같은 경우에 안토로젠 같은 종목마저 파동으로 매긴다는 게 매우 무리스러운 일이긴 합니다만은, 예컨대 굳이 매기면은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5번이 되겠죠, 그죠? 그죠? 예컨대 이걸 갖다가 5번이 아니고 이걸 3으로 보기에는, 이거 3으로 보면 이게 4가 돼야 되는데 4가 거의 1번에서 3번 파동의 길이만큼이 4번 파동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걸 갖다 4로 보기는 좀 아무래도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23,500원, 550원에서 87,000원까지가 하나의 큰 사이클, 상승 사이클이 끝나고 지금은 조정 사이클이 지나고 있다. 그래서 ABC가 진행되는 거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혹시 그런데 이게 이제 A, B, C가 아니겠느냐, A가 C 아니겠느냐, 그래서 여기가 1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죠? 볼 수 있잖아요. 예컨대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서 이쯤이라 그러면 올라가네, 끝내주네, 이제 ABC 조정 끝냈구나, 1 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것이 1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이게 1이고 그 다음에 조정이 이제 2번 파동이라면 2번 파동의 바닥은 1번 파동의 출발점 밑으로 내려가서는 안 되죠. 그죠? 근데 이 안토로젠 같은 경우에는 쭉쭉쭉 하더니 보다시피 1번 파동의 바닥을 건드리고 말았죠. 그죠? 따라서 이거는 1번 파동이 아니고, 따라서 이것도 2번 파동이 아니며, 따라서 이것도 C가 아니며, 따라서 여전히 ABC 조정이 이어지는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ABC, 이게 아마도 X, 지금 제가 절묘하게 X로 썼습니다만, 이게 ABC, X-ABC 또는 이 안에 ABC가 되든지 간에, 그래서 이 전체가 하나의 큰 하락 A, 큰 하락 B, 큰 하락 C가 되든지 간에 어떤 간에 좀 더 조정은 있지 않겠나라고 보는 게 타당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구름 안으로 싹 들어갔다가 오늘 장대 음설이 나타나긴 하겠습니다만은, 구름에 걸리면, 근데 구름에 아래쪽 구름에 지지를 받고 이런 데서 걸리면 와서 올라가면은 지극히 다행인 거고요. 이게 조정이 끝나고 올라가는 거로 지극히 다행인 거고, 만약에 구름 밑을 밀리면은 조금 더 조정이 있다가 다시 올라가는 쪽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는 조정이 끝났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좀 성급하다. 좀 더 있어 보자. 결국은 조정이 끝난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 하다못해 구름을 넘어서는 7만원 정도 되겠, 당장은 7만원 정도 되겠습니다만, 구름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야만이, 이거 이제 그 지루했던 87,000원부터 이어지는 그 지루한 조정이 6월 달부터 조정이 끝나고 새로운 상승 파동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코인테크입니다. 코인테크. 지금이 2파인가요? 코인테크 라고 말씀하시는데, 파동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파동은 잘 모르겠고요.
2파인지 5파인지 3파인지는 알 수가 없는 노릇이지만 분명한 것은 구름 밑으로 내려갔다가 제가 맨날 똑같은 이야기 요새 하도 똑같은 말씀을 드려가지고 여러분들 외우시겠습니다만은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은 반드시 구름이 튼튼하지 안 튼튼한지를 건드려 본다 그랬죠. 그래서 싹 넘어섰는데 이게 좀 가슴을 조으려면 계속 올라가다가 음선 나타나고 위에 수렴이 나타나고 음선 나타나더니 결국 밑으로 내려가 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도 구름 밑으로 접어들어서 그랬으니까 아마도 좀 더 조정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썩 좋은 그림은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일목균형표상으로 봐서 각 괴선들 배치를 본다면 이 빨간 게 절한선인데 그죠? 절한선이 22,600원이 오늘 현재 절한선이 22,600원의 반면에 오늘의 기준선은 23,300원이니까 절한선이 기준선 밑에 내려와 있죠. 그죠? 그 절한선 이미 꺾였죠. 그래서 순서가 절한선 꺾이고 절한선 기준선으로 만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후행스팬이죠. 후행스팬 그죠? 후행스팬이 후자가 왜 이래? 후행스팬이 캔들 밑으로 내려오고 마지막으로 주가가 구름 밑으로 내려와 버리면은 게임이 셋이다. 하락세다라고 말했는데 이건 코인테크 경우에는 절한선 꺾여 절한선 기준선 교차해 후행스팬이 캔들 밑으로 내려와 마지막으로 주가가 구름 밑으로까지 내려왔고 더더구나 보다시피 구름을 한번 내려온 다음에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는 척 하다가 다시 밀리니까 이거는 좀 안 좋아 보인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카페24입니다. 카페24 어떻게 보느냐. 카페24는 제가 지난번에 여기까지가 1, 2, 3, 4, 5 끝나고 아마 그렇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1, 2, 3, 4, 5 끝나고 그 다음에 ABC 조정 끝나고 다시 새로운 1이다. 이거 써놨잖아요. 그죠? 새로운 1, 새로운 2, 새로운 3이 시작할 거다. 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게 2인지 아닌지 어찌 않어. 똑같은 이야기죠. 이 그림, 설명하면서 그린 그림이네요. 1-2가 2라고 생각되는 이 파동이 1번 파동의 출발점 요거죠. 그죠? 정확하게 말하면 5만원, 5만200원인가요? 5만700원인가? 요 밑으로 싹 내려가 버리면은, 아이고.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코인테크 아니고 뭐죠? 안트로젠 꼴이 되는 거죠. 이게 1번인가 했는데, 아이고, 좀 밑에 가버리니까, 아이고, 아니구나. 되는 것처럼, 카페24도 5만원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아이고, 아니구나가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안 내려가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가 끝났다고 말하기는 아직 어렵죠. 그죠? 2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지금 당장 3이라고 말하기에는 3번 파동의 출발점이 좀 진통자라니까 급격하게 뭔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아직은 아니겠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괜찮아 보인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1 조정 끝난 다음에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그런 그림으로 되고 있지 않냐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카페24는 가지고 있어도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펩트론. 도대체 펩트론은 여기가 1이고 2고 아마 여기가 3이고 그죠? 지금 4라고 말씀드린 거로 생각이 되는데 5번이 오기는 오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마 펩트론은 파동도 안 세준다고 아마도 컴플레인 하신 분이라고 기억이 되죠. 맞죠? 어쨌든 간에 따지는 거 아니라 오겠죠. 그죠? 오겠죠. 근데 이 조정이란 게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조정이란 게 정말 지루할 수밖에 없으니까 정말 알 수 없는 노릇이고요. 우리에게 그나마 좀 언제 5번이 될까 하는 것은 얘가 엘리어트 파동만 가지고는 엘리어트 파동만 싹 지워볼까요? 일목균형표 없이 엘리어트 파동만 봐가지고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지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나마 우리에게는 어떻겠죠? 관심지표. 우리에게는 일목균형표라는 툴이 하나 더 있으니까 얘가 다시 올라가서 구름 위로만 올라가 주면은 구름 위가 23,000조로 봐서는 23,475원이죠. 선행 위쪽에 구름 상단이. 그래서 요 위로만 올라가 주면은 아이고 이제 이 지루한 조정은 끝났고 5번이 오겠거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더 그러기에는 이거부터 먼저 당장에
5번 파동 말하기 전에 이거부터 먼저 넘어서는 모습이 나타나야 5번이 어쩌고 라는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겠냐 싶습니다. 자, 펩트론. 자, 그 다음 순서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 저는 지난번에 아마도 파동을 대부분의 경우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대개 여기를 1로 보고요. 그죠? 대개 여기를 2로 보고 그죠? 그 다음에 뭐 3에 1로 보고 그 다음에 근데 뭐 3에 뭐 2로 보고 그리고 이걸 갖다가 뭐 3에 3으로 보고 아마도 그렇게 본 거로 생각이 됩니다. 3에 3으로 보고 그 다음에 현재가 3에 4로 보고 그리고 뭔가 3에 5가 있으면서 3이고 그죠? 그래서 1, 2, 3, 4, 5 이런 시나리오를 그렸던 거로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 3에 3, 3에 4까지는 뭐 그럴싸해 보였습니다만은 3에 5라고 할 만한 파동이 아직까지 좀 미미해요. 여기를 3에 5라고 보기에는 전에 비해서 조금 팔방이 조금만 엮였는데 이놈이 얘가 85만 4천원까지 가고 왔는데 86한 만원만 올랐더도 조금만 올랐더라도 아 그렇지 그거 봐 3에 1, 3에 2, 3에 3, 3에 4, 3에 5까지 갔잖아. 그 다음에 A, B, C 조정이 있고 4 파동이 있고 5 될 거야. 이렇게 되면 아주 그림이 날씬해집니다만은 이게 3에 5 파동의 꼭지라고 생각이 되는 꼭지점이 85만 4천원까지 가면서 지난번 고점을 86만 3천원을 싹 넘어서지를 못했단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물론 우리의 전가의 보도가 이게 그 수렴을 없애고 종가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분명히 이 고점은 요 고점보다 높아요. 그죠? 그렇죠. 아마 높을 겁니다. 종가만 가지고 종가 이거는 음선이니까 얘기가 될 것이고 이런 위에 양선됐으니까 당연히 얘가 높겠죠. 그래서 억지로 1, 2 3에 1, 3에 2, 3에 3, 3에 4, 3에 5, 3 그 다음에 조정 4 그죠? 그 다음에 5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그려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소간 억지스럽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근데 그거 말고는 달리 파동을 매기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싶어요. 1, 2, 3, 4, 5, 그죠? 잘 안 돼요. 근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 3에 1이고, 3에 2고, 3에 3이고, 3에 5, 4고, 3에 5다. 여기 3이다. 여기 4다. 그냥 5라고 본다. 라고 하기에는 5가 너무 길고, 3은 상대적으로 뭡니까? 옹색하고, 여기 3인데, 3은 좀 옹색하고, 뭐, 좀 그러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 지우고, 그러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인 걸 맞고, 3에 1, 뭐 3에 2, 3에 3, 여기가 3에 4, 그리고 3에 5 해서 1, 2, 3로 보는 게 일단은 좀 그나마 조금 더 합리적인 파동 계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다소간 조정이 좀 있고요. 그죠? 조정이 좀 있고 그러면서 구름 하단까지 있으니까 이런 조정이 좀 있고 구름 하단 지지까지 기대해 보면서 졌다가 올라가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봅니다. 아래 사이로 본다면 이 정도에서 이미 매도 신호가 나타났으니까 그게 그다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정이 이어 나타날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크게 틀리지는 않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자, 그 다음 순서가 뭐죠? 셀리브리. 셀리브리. 이거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죠. 그죠? 뭐, 똑같은 이야기죠.
구름은 횡구름이고, 우리 그런 예를 참 많이 보죠. 구름은 횡구름이고 주가가 이렇게 옆으로 기다가 재수가 좋으면 급등하지 않냐. 바로 이 전형적인 케이스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연락이 찾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구름은 얇고 옆으로 횡구름 하는 놈인데 그럼 언제 급등하노? 언제 찾습니까? 그래도 이것만 저 옆으로 갈 때는 이거 잠깐만요. 얘가 이렇게 갈 때만 옆으로 갈 때는 도대체 이놈이 날아갈지 안 갈지 알 수가 없다고요. 그죠? 이럴 때 그나마 우리에게 정가의 보도가 뭐냐 이거죠. 일목균형표래. RSI가 71로 빡 올라가잖아요. 여기서. 그죠? 71로 빡 올라가면서 빡 날아가죠. 여기가 매수 신호입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신에 이런 종목은 가지고 있으면 은근과 끈기가 필요하죠. 정말 지루하죠. 다른 종목은 날아가는데 이 종목은 옆으로 기고만 있으니까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을 기었으니까 정말 재미없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RSI는 계속 고오네요. 계속 고오는 거죠. RSI가 이렇게 주가가 돌다가 얘가 뭐 이렇게 해서 RSI가 뭐 이렇게 될 수 있고 아니 바로 내려갈 수 있고 뭐 그건 알 수가 없는 노릇이고 하여간 RSI가 70m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다가 얘가 꺾이면 그때 가서 파시라. 단기적으로 파동 셀 수가 없습니다. 파동을 셀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메가스터디 어떻게 보느냐. 예, 방송사고 아닙니다. 그냥 보고 있는 겁니다.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고민이 되네요. 파동 전혀 안 세집니다. 이거 보고 저 보고 파동을 세려고 할 수는 없죠.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가스터디는 아까 우리가 보았던 종목하고 달리 얘는 옆으로는 횡보했는데 아이고 눌렀다. 잘못 눌렀죠. 자, 얘가 주가는 옆으로 횡보했는데 의외로 위에 있는 구름은 좀 두꺼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구름 옆으로 횡보하면서 구름이 얇아야 급등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럴 만한 종목은 아닌데 구름은 두꺼웠는데 어찌되었거나 한번 넘어갔다가 저항을 받고 내려왔다가 아래쪽 지지를 받고 하다가 드디어 구름 위로 올라서는 대명천지 광명의 길로 접어들었죠. 그리고 RSI도 71로 빡 올라가면서 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구름의 지지를 기대하면서 더 올라간다고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전화가 왔네요. 그죠?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KG 모빌리언스입니다. 다음 순서가 KG 모빌리언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죠? 뭐 굳이 파동을 말한다면 뭐 한 2, 3, 4, 5로 보는 것이 적정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ABC 조정이 이어지는 걸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는 KG 모빌리언스는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긴 하였습니다만은 결국은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데, 근데 첫째 우리의 관건은 이 구름의 상단을 얘가 거의 KG 모빌리언스가 위로 넘어설 수 있느냐 여부가 아마도 첫째는 관전 포인트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구름을 넘어선다면 좀 더 상황이 좋아지는 거죠. 그죠? 현재 일목균형표로 보아서 괴선이라 그러면 전환선, 기준선을 말합니다만은 빨간 전환선이 기준선하고 지금 딱 닿았습니다. 그렇죠. 내일이나 모레나 주가가 좀 더 오르면 전환선은 계속 강의 계획만 있다 고 아직 말씀드리지 못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통상 이동평균선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물론 다릅니다만은 이동평균선과 비슷하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단기 전환선이 장기 기준선을 넘어서는 것은 마치 이동평균선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는 것과 똑같은 위치죠. 자, 그래서 주가가 하루 이틀 오르면 전환선이 위로 올라갈 것이고, 그죠? 자, 전환선 이미 돌아섰죠.
통상 저희가 추세가 바뀌는 순서를 먼저 전환선이 꺾이고 두 개가 만나고 세 번째 후행 스팬이 아이고 자꾸 잘못 누르면 이렇게 되죠. 후행 스팬이 캔들 밑으로 내려가고 마지막으로 주가가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추세가 바뀐다고 했었죠. 구리학에서 추세가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돌아선 순서는 전환선이 먼저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돌아서고 지금 돌아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전환선과 기준선이 만날 동 말동하죠. 내일 모레 오르면 만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후행 스팬이, 요 파란 색깔의 후행 스팬이, 요게 캔들인데, 캔들 위로 올라가고, 현재 후행 스팬은 캔들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습니다. 요 파란 색깔이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캔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구름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현재로 봐서, 거꾸로 두 개가 만나고, 그 다음에 후자 또 안 쓰겠습니다. 자, 후자, 히읗 쓸까요? 후행 스팬, 악자게 씁시다. 후행 스팬이고, 그 다음에 구름 위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경우죠. 이제 하락하는 경우고, 이거는 하락하는 경우, 이거는 이제 상승하는 추세가 상승세로 바뀌는 경우인데, 현재, 모빌리안스가 어떻게 가지고 와 있냐니까, 현재, 전환선 바뀌는 거 돼 있죠. 그 다음에 후행 스팬이 뭡니까? 캔들 위로 올라가는 거 돼 있죠. 주가가 구름 위로 올라갈 동 말동 하는 까지 안 돼 있고, 두 개가 만날 동 말동 하는 것도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두 개의 단계는 거쳤고, 나머지 두 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내일이나 모레나 좀 더 주가가 올라가면은, 주가가 구름 위로 올라갈 것이고, 전환선 기준선이 만나겠죠. 그러면 좀 더 상황은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내일이라도 다시 밑으로 내려가면 좋다만 거고요. 그렇죠. 좋다만 거고. 하루만, 이틀만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좀 더 명백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구름을 넘어서지 못하고 장렬하게 뒤로 밀리면 어떻게 될 거냐. 아직까지 조정이 좀 더 이어지는 프로세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혹시 저게 1번이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1이 되려면 요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죠. 그죠? 자, 어떤 간에 구름을 넘어서는지가 판단의 첫 번째 근거가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한올바이오파마입니다. 한올바이오파마. 아마 저기 차트에다가 낙서라고 한 걸 봐서 아마 이미 설명을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만은 벌써 제가 화살표를 그려놨네요. 그죠? 그려놨고, 그 다음에 전환선 기준선 볼까요? 전환선 빨간 게 기준선 위로 올라가 있고, 두 개 교차했고 위로 올라가 있고, 후행 스팬 캔들 위이고, 주가 구름을 뚫어봤으니까 여전히 하락 상승세죠. 그죠? 상승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더 가겠네요. 파동? 글쎄요. 1, 2, 3, 4, 이렇게 되나요? 그렇겠네요. 그죠? 현재로 봐서는 꼭지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좀 더 가리라 보여집니다. 꼭지가 인지 아닌지 우리 어찌 아노? 파동으로는 알 수가 없고요. 61.8%는 그냥 참고사항이지. 1.618, 0.382 피보나치 비율, 그냥 참고사항이지. 그거 믿고, 근데 우리가 LG화학이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 다 그림을 그려놓고도 그게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기보다는 3번 파동의 꼭지를 찾는 그 일이나 5번 파동의 꼭지를 찾는 일, 혹은 4번 파동의 조정이 언제 끝날지를 찾는 일, 그래서 이 파동의 끝이 언제가 되기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RSI 같은 이런 객관적인 지표가 설명하는,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올라가다가 얘가 RSI가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 팔면 되는 거죠. 내일이라 주가가 확 밀려가지고 RSI가 확 밀린다. 그럼 내일이라도 파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좀 더 두고 보자. 그런 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에 질문하신 분은 곧 4파가 된다니까 1파 근처까지 갈 테니 지금이라도 파는 것이 좋지 않겠냐, 어쩌면 좋을까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현재 지금 제가 여기다가 1, 2라고 써놨으니까 아마도 전에 설명한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아까 제가 삼성바이오 설명을 하면서 좀 자신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SK텔레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자신이 없어요. 왜 자신이 없느냐? 자, 1번 파동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날씬하게 돼요. 자, 2번 파동 별 문제 없어요. 근데 이걸 3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짧아. 그래서 이걸 갖다가 3의 1이라고 보자 이거죠. 오케이. 그럼 3의 1이라고 봤는데, 그럼 이 3의 1이면 3의 2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게 3의 2가 안 되잖아요. 3의 1 내려가 버렸잖아요. 그죠? 지금 보니까. 아니, 지금 보는 게 아니고. 이게 아닌 거야. 이게 아닌 거야. 이게 아닌 거야. 그래서 도대체 이거를 이 밑으로 내려온 이 파동,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온 이 파동을 뭐로 보느냐?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의 방법은 이게 2가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이게 2가 될 수 없잖아요. 그죠? 이게 그럼 2가 다음 이게 1이어야 되는데, 이게 앞에 이게 1이어야 되는데, 1파동 밑으로 내려올 수 없으니 2가 될 수가 없죠. 그럼 2가 안 되면 뭐냐? 조정을 보이는 거니까, 이거는 분명히 지금 제가 여러분들 설명하고 있는 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파동을 계산할 때도 저와 비슷한 논리로 생각하시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좀 이게 2가 아니면 이거 뭐겠느냐? 이게 4겠죠. 2가 아니면 4죠. 그럼 이 4가 예컨대 큰 4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3번 파동 안에 4번 파동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물론 5번 파동 안에 4번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뭔가 4번 파동일 거라고요. 그 조정이니까. 자, 이게 4라면, 그럼 이거는, 이게 4라면, 그럼 어디까지 3인가? 그러면, 이게 3일 수는 없잖아요. 왜요? 이 3인데 이게 4일 수가 없으니까. 그럼 뭐냐? 그럼 이게 4고, 그럼 다시 말해서 이게 3이고, 이게 3인데, 3에 5, 4, 3, 2, 1 해서 이까지가 3이고, 그럼 1, 2. 그죠? 그 다음에 3에 1, 3에 2, 여기가 3에 3, 여기가 3에 4, 3에 5 하면서 3, 4. 그 다음에 5가 나타나는 뭐 이런 식의 그림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다시 여기가 뭐 1, 2, 3, 4, 5가 되든 이런 식의 그림이 돼야 되는데 참 이렇게 매기는 것도 역시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 저 연장 아니냐라고 말씀할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이걸 연장이란 게 1번, 2번,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에 소위 세부 파동으로 보면은 뭐 연장이라고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가 1, 2, 3, 4, 5의 어딘가라. 3, 4 다음에 어딘가 5번 파동이 어디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5의 1, 5의 2, 5의 3, 5의 4, 5의 5라는 이런 현재가 5번 파동이 어디라고 보는 것이 현재로 봐서 가장 합리적으로, 지난번에 파동 매긴 것보다는 이렇게 지금 매기는 게 좀 더 합리적인 파동으로 매기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물론 뭡니까? 물론 어차피 어떻게 매기든 간에 조정이 나타나긴 하겠지만 지난번에 매겼듯이 예컨대 지금을 갖다가 4번 파동으로 본다면 이 4번 파동하고 1번 파동 밑으로는 겹치지 않아야 되니까 우리가 아마 이걸 갖다가 22만 원 정도 가지고 1번 파동 봤을 거예요. 그 당시에. 이거를 1번 봤던가요? 어떤 간에 그러면 22만 원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뭡니까? 파동 매기는 게 다 엉터리가 되어 버리는 거죠. 그죠? 근데 현재로 봐서는 4에서 5의 1, 5의 2, 5의 3, 5의 4, 5의 5로 본다면 여기 5의 1이니까 최소한 22만 5천 원 정도까지 내려오더라도 이제 1, 2, 3도 5 끝났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디까지 조정을 보더라도 파동 계산이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쪽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도 매겨보고 저렇게도 매겨보면서 현재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따지는 방법을 이리저리 모색해 보는데 현재로 봐서는 5회 1, 5회 2, 5회 3, 5회 4, 5회 5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해 보인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 질문하신 분은 그건 알겠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할까요? 팔까요, 말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런 뭐 알아서 판단하실 일이긴 합니다만은, 파동보다도 기술적 지표를 본다면, 현재 주가의 고점과 고점은 높아지는 반면에 RSI의 고점과 고점은 점점 낮아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줄을 두 개 끊는 것은 일부러 그냥 줄을 끊는 겁니다. 줄을 일부러 그냥 강조를 위해서 끊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것과 이것이 서로 차이가 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다이버전스라고 그러죠. 다이버전스.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면 추세가 바뀌는 결정적인 신호가 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단은 좀 현재가 5번 파동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더구나 RSI가 좀 꺾인 걸로 본다면 더구나 수익이 났다면 일단 챙기고 다시 한번 하회를 기다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저는요. 자, 마지막으로 NHN입니다. NHN도 지난번에 상당히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서 여기다가 파동을 매긴 거로 생각이 되는데 아무리 해도 잘 안 돼서 결국은 3, 1, 2로 하고 3회 3, 4로 하면서 3회 1, 3회 2, 3회 3, 3회 4, 5 이렇게 말씀드린 걸로 기억이 납니다. 5. 달리는 잘 안 돼요. 1, 2까지는 되는데 3회 1, 3회 2 그죠? 그럼 이것도 3으로 보기에는 3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 이미 와 있는데 이걸 3으로 보면 여기가 4라고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미 NHN은 여러 차례 설명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결국은 국리 하다가 1, 2, 3, 4고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라고 말씀드린 바 있고요. 따라서 5번 파동이 3번 파동이 제일 짧지는 않습니다만 5번 파동이 너무나 길게 나타났으므로 그 이후에 나타나는 조정은 의외로 길게 나타난다. 5번 파동이 길게 나타날 때, 연작으로 나타날 때 이후에 나타나는 파동은 조정은 좀 길게 나타난다라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기억이 나는데 현재로 봐서는 뭐 ABC 어디가 ABC인지 모르겠을 정도로 조정이 이어지다가 급기야 이제 구름마저 밑으로 내려오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니 어디가 조정의 끝인지는 제대로 알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RSI가 바닥 밑에서 매수 신호 나타날 낙마를 하다가 다시 꺾이는 게 요게 좀 마음에 걸립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그래서 내일이라도 다시 올라가서 RSI가 혹시라도 위로 올라간다면 주가 올라가고 RSI가 올라간다면 이거 그러면 10년 감소하고 여기 매수 신호가 유지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일 다시 주가가 또 밀려서 RSI가 30m로 또 내려가 버린다면 어쩌면 얘는 점점 나락으로 빠질 공산도 있다 하는 것도 염두에 두시라. 내일 어떻게 되는지가 상당히 관심거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올리신 종목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1, 2분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느긋하다고 생각했는지 너무 길게 설명하고 있는 건가요? 짧게 할까요? 여러분들의 댓글로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